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에서 장의 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진회왕이 이렇게 장에게 만류를 하자 또 장인은 진회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기 초나라의 부인하고 친한 근상이라는 사람, 초나라 사람을 잘 알아요. 근데 이 근상이라는 사람이 또 초나라 왕비인 정수를 또 잘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내가 이 진나라의 왕의 이름으로 대표자로서 초나라의 사신으로 가는데 설마 나를 쉽게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초나라 가서 또 한번 사기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초나라를 향해서 갔어요. 설사 내가 초나라에 가서 붙잡혀 죽는 한이더라도 내가 이 초나라의 검중 땅을 뺏어올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좋다 하면서 초나라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 초나라의 회왕은 장이가 초나라에 딱 오자마자 딱 붙들어가지고 일단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제 조만간 죽일 계획을 딱 세운 겁니다. 그때 이 근상이 그 일을 알고 이제 장이를 잘 알고 친한 사람이죠. 이 초나라의 근상이라는 사람이 초나라 왕 정수라는 부인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나라, 당신 이제 초나라 왕의 사랑을 받는 거 이제 끝났어. 이렇게 살짝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니까 이 근상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장이가 여기 지금 초나라에 와 있는데, 저 진나라의 그 왕이 장이한테 당신 남편 회왕 여자 무척 좋아하지 않느냐. 아마 이쁜 여자 막 들이댈 텐데 조만간 당신은 그 이쁨에서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폐서인이 될 것이다. 그러게 알라. 그러니 장이를 잘 얘기해서 왕한테, 초왕한테 장이에 대해서 잘 얘기해서 그 여자들 데리고 오지 않도록 장이를 잘 한번 살려줘 봐라. 왕을 참 잘 다스려서. 그러니까 이 정수라는 부인이 이제 초나라 회왕에게 잠자리에서 장이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쩌습니다 하면서 이 구슬린 거죠. 또 장이를 만약에 죽이게 되면 진나라가 반드시 이 초나라를 쳐서 복수할 텐데 그거 위험합니다. 장이를 일단 살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애걸 먹고라니까 이 초회왕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장이를 살려주는 거죠. 결국 장이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 시점에 제나라로 가 있던 소진이 간첩 혐의로 붙들려서 죽게 됩니다. 소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감옥에서 풀려난 장인은 이제 초나라 회왕에게 이제 연행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초나라 회왕에게 진나라가 사실 이제 군사력도 막강하고 군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 그런데 이 진나라에 대항해서 저 주변 조그만한 국가들 한나라, 제나라, 위나라 이런 나라들이 합종한답시고 뭉쳐가지고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 양떼 수준밖에 안 되는데 호랑이 같은 진나라에 덤벼들고 있다. 그럼 게임이 되겠는가? 그리고 사실 그렇게 보면 지금 남은 강국은 G2는 자기 그 진나라하고 지금 여기 초나라 두 나라뿐인데 둘이 싸우면 둘 다 장난 아니게 피해를 볼 건데 싸우지 말고 우리 합병해서 저 약소국가들 있잖아. 저런 나라들 나눠 갖자. 이렇게 이제 꼬드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진나라가 초나라 그렇게 가까운 나라 아니고 진나라가 오히려 또 거꾸로 초를 칠 수도 있으니까 이 초나라가 진나라하고 잘 협심해서 나머지 약소국가들 먼저 좀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초나라를 또 위협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진나라가 공격했을 때 당신이 합종한 저 나라들이 이 초나라까지 와서 도와주려고 하면 군대 뭐고 어쩌고 하는데도 6개월 넘는다. 근데 진나라는 이 초나라까지 3개월이면 들이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괜히 싸움 일으키지 말고 같이 합종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진도 죽었으니까 이 합종도 깨질 거고 나머지 나라 다 우리 나눠 가집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왕자들도 서로 교환해서 볼모로 잡고 사돈지간 맺고 또 잘해보자.
그러면 진나라가 이 초나라에게 요구했던 그 검중 땅을 뭐 넘겨주지 않아도 좋고, 그러니 어떻소? 지투 우리 한번 합심해보지 않겠어요? 딱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초나라의 또 하나의 충신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론입니다. 구론이 초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난날 왕께서는 저 장이한테 속아서 땅 600리 받는다고 했다가 땅 사기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장이를 만나게 되면 삶아 죽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삶아 죽여도 시원찮은 판국에 다시 장이의 의견을 따르겠다고요? 아예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굵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 초왕은 이 땅에 집착이 많았는지, 야, 이제 구론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말이야, 검중 땅 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주고도 내가 지켜낼 수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싸움하지도 않고 검중 땅을 안 주고 내가 우리 땅 지켜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땅 좋아하는 이 초왕이 장이를 용서하고서 진나라에 또 연합을 했어요. 그 길로 이제 장이는 바로 다시 이제 한나라로 또 유사하러 떠나는 거죠. 참, 이 이야기를 보면 사기는 친놈이 또 치고 당하는 사람이 또 당한다고. 이 초나라 그냥 참 답답하기 이를 짝이 없습니다. 예전에 소진이 초나라에 와서 초나라 회양 보고 똑똑한 왕이라고 막 부추겨 세웠는데, 지금 여기 장이전에서 보면 이 초나라 회양은 땅밖에 모르고 하둔한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초나라에서 연행을 마치고 이 장이는 한나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한나라에 와가지고는 어떤 계략을 피는지 들어보시죠. 장이가 한나라 왕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한나라 땅 산도 많고 농사도 잘 안 되고 배가 고프다, 일단 백성들이. 그러면서 뭐 인구도 몇 안 되는데 주변 사방팔방 주변 국가들 경계 다 하고 있지. 그거 경계선 이렇게 군사 세워보면 5만 자병이 다 거기서 군이라고 뭐 하고 있다. 이 약체도 이만저만한 약체가 아니다, 한나라 보니. 그런데 그 옆에 진나라, 우리 진나라가 한나라 잡으려면 뭐 단숨에 잡아서 한 방이면 간다. 근데 이 합종자들의 그 간사한 꽤 계략에 말려가지고 합종이다 뭐다 하고 있는데, 웃기지 마라. 당신이 만약 초나라에 기다리고 하면 진나라가 한 방에 칠 거고, 우리 진은 초나라를 최고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이 초나라에 붙으면 그것으로 당신은 끝장이다.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진나라한테 기대라. 당신 한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진나라에 기대는 일밖에 없다 하면서, 이건 뭐 조직폭력배 깡패도 아니고, 아이 장이가 이 한나라에 와서는, 약체 한나라에 와서는 얼음장을 놓고 아주 협박을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폭력배처럼. 그러니까 이 쫄아 있는 이 한나라 연약한 이 왕이 뭐 냉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한나라 진나라에 바치겠습니다. 진나라에 파친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바로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나라에서 유세 떨자 돌아온 장이는 진나라에 와서 이제 봉토도 받고 이제 무한군이라는 직함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제나라의 이제 장이가 제나라를 향해서 유세하러 떠납니다. 이 제나라에 딱 도착해서 제나라 민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종가들이 말이야, 이 제나라가 좀 부유하고 국방력도 강하다 뭐 이렇게 뭐 쫙 띄워주면서, 또 진나라가 저 조나라 위 건너편에 있으니까 이 조나라 위나라하고 잘 협심해서 진나라가 뭐 여기까지 오려는데도 한참 걸리니까 제나라는 뭐 든든하다. 그러니까 합종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 해야 되고 라는데, 이 장이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 뭐냐면 예전에 노나라하고 제나라하고 한번 싸운 적 있지 않느냐? 내가 볼 때 그때 3번 싸워서 노나라가 다 이겼다, 제나라를. 그리고 또 우리 진나라도 노나라하고 3번을 싸웠는데 이 3번 다 노나라가 이겼어요. 이 노나라가 사실 강한 나라는 맞아요. 근데 그 노나라 지금 어떻게 됐냐? 쫄딱 망했다. 싸움만 잘하면 뭐하냐? 이렇게 싸움 잘하는 노나라도 망해버렸다. 이유가 뭔지야? 진나라는 그래도 강한 나라였고, 또 제나라 역시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끝까지 남는 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싸움 잘한다고 우쭐대지 말고 결국 최종 승자는 조직력 또 세력 이런 나라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뭐냐? 이 진나라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진나라하고 초나라는 서로 이제 왕가들끼리 결혼도 해가지고 사돈나라가 됐고 또 저 이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모두 뭐 진나라한테 이제 막 딱 떼어주고 뭐 진나라에 딱 기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 이 제나라가 진나라하고 서로 연행하지 않으면 진나라가 위나라 보고 저 제나라 북쪽 치고 한나라 보고 제나라 서쪽 치고 초나라 보고 제나라 남쪽 차라 이렇게 하면 당신 외톨이 된다. 외톨이 망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제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나라의 민왕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알겠다. 그래. 사실 제나라에 뭐 인물들이 별로 수진 왔을 때 얘기 똑같아요. 제나라에 뭐 이런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당신이 와서 당신 장애가 와서 이렇게 전해주니까 나 당신 말 따를게. 나 저기 진나라하고 화친할게 라고 딱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나라 민왕의 표현은 형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진영 이렇게 따르게 되는 거죠. 자기는 유세를 끝내고 이번에는 조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자기가 조나라 왕한테 유세를 이렇게 빕니다. 당신이 그 소진을 통해서 육객을 합종시켜가지고 우리가 15년 동안 숨지기고 있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저쪽 초나라, 파나라 땅을 좀 차지하면서 좀 이제 막강해졌고 또 지금은 좀 주나라의 천자의 구정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튼튼해져서 이제 당신 조나라에 와서 이제 우리의 그 위력, 힘을 좀 알리려고 나왔다. 그리고 또 당신이 뭐 추천했던 소진도 이제 뭐 제나라에서 죽어 없어졌고 또 합종을 같이 했던 뭐 위나라, 초나라, 한나라, 제나라 모두 이제 진나라에 의탁하게 됐는데 당신 오른팔 잘린 거다 이거. 오른팔 잘린 상태로 뭐 우리한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당신하고 합종했던 이 이웃 나라들이 당신 땅 나눠먹기 하러 오기 전에 진나라에 기대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나라 왕이 딱 듣자 보니 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맞아요. 나 진나라하고 우호를 맺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제 승낙을 하는 거죠. 뭐 자발적으로 복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나라의 왕은 스스로 진나라에 찾아가서 내가 복종을 하겠다.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장이에게 사실 이 합종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선대 여왕이 한 거니까 그때 나 어려서 잘 몰랐고 또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뭐 합종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알아서 내가 진나라에 찾아가서 형님 저 왔습니다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진나라를 향해서 합종하러 가겠다. 이렇게 장이하게 약속을 합니다. 바로 이제 조왕은 바로 깨갱을 한 거죠. 상황이 이제 현실을 제대로 바로 직시를 하고 이제 장인은 조나라에서 이 연행 유세를 마치고서 마지막 남은 나라 연나라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연나라에 도착한 장이가 연나라 소왕에게는 이렇게 유세를 합니다. 연나라는 조나라하고 그동안 무척 친하게 지내왔다고 나 들었다. 하지만 예전에 이 조양자라는 사람이 자기 누나를 대나라 사람에게, 대나라 왕에게 시집 보내고 나서 대나라를 치려고 이 대나라의 사람을 시켜서, 요리사를 시켜서 국뜨는 국자, 쇠국자로 대나라 왕을 내리쳐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그 나라를 뺏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기 누나, 대나라의 왕에게 시집 갔던 누나는 결국 자결을 하고 말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실 조나라 왕이 포악하고 인정머리 없다. 그러면서 이 연나라를 몇 번 공격해가지고 그때마다 연나라의 당신은 그 조나라의 땅을 조금씩 떼주지 않았냐. 그런 조나라가 이제는 진나라에게 머리를 탁 숙이고 진나라에 의지하게 됐는데 연나라 당신도 이제는 진나라를 섬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연나라를 둘러싼 조나라, 제나라 뭐 모두 지금은
사라지고 진나라 편에 섰는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이제 딱 선택을 하세요. 하고 또 이제 유세를 피는 거죠. 강압적인 유세를 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나라의 왕이 역시 바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 맞다. 우리 연나라 호대만 덩치만 이렇게 컸지 우리 생각은 아주 유아틱해요. 아동틱해요. 자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 의견 따라서 내가 진나라를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로 내가 진나라에게 연나라 마지막 끝에는 항산 끝 성 5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다.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6개국의 유세를 돌던 장인은 연나라를 마지막으로 연행을 성공시키고 진나라로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가 이 6개국 연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진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이 회왕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딱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이 진나라 회왕이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다음 왕으로 이 무왕이 그 아들인 무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무왕은 어려서부터 이 장의를 참 탐탁지 않게 좋지 않게 봤던 왕이었어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장의에게는 어찌 보면 엄청난 불운이 닥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참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는데 장의에게는 고생 끝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들어가 보죠. 자, 무왕이 등극하자 이 세 신하들이 태도가 딱 바뀌어서 이 무왕의 의중을 읽은 거예요. 무왕이 장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무왕 앞에서 신하들이 이제 장의를 헐뜯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헐뜯냐면 저 장의라는 사람 말이에요. 말과 행동에서 뭐 믿음도 없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팔아먹고 있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면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저런 외골수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이 진나라에 다시 등용시켜서는 이 진나라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으니 저 사람 등용시키지 마세요. 라고 그냥 헐뜯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 나머지 6개국이 또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장의가 우리하고 연행을 해가지고 진나라에 돌아가더니 오히려 그 나라의 무왕한테 지금 신임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탁 소문을 듣게 되니까 나머지 6개국이 다시 또 연행을 했던 거 진나라하고 계약했던 거 다 또 파기하고 또 자기들끼리 또 합종하겠다고 또 뭉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적지 이룬 이 성과가 두려움이 타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특히 이 중에서 가장 기분 나빠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제나라입니다. 제나라랑 장의 보기를 그냥 좀 잡히기만 해봐라. 또 이제 제나라는 장의를 원한을 갖게 되는 거죠. 제나라가 장의 말 듣고 진나라에 이렇게 연행했다가 뭐 별로 득을 못 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악착 같은 장의가 뭐 자기를 미워하는 무왕인들 뭐 문제되겠습니까? 이번엔 무왕 앞에 나가가지고 또 이제 무왕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설득시키냐면 왕이시여, 그러면 차라리 등용시키지 않으시려면 저 차라리 위나라로 보내주세요. 왜냐? 저 제나라 왕이 나를 무척 미워하는데 내가 여기 진나라에 남아있으면 제나라가 진나라를 칠 것 같으니까 내가 위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 제나라는 내가 있는 위나라를 칠 거예요. 나는 끝까지 이렇게 진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 다 바칠 테니까 나 위나라로 보내주세요.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왕이 듣고 보니까 뭐 손해볼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 저 위나라로 보내줄게. 대신 그냥 보내지 않고 너한테 군사 몇 명 붙여서 보내줄게. 하고서 새로 등극한 진나라의 무왕은 이 장에게 군사를 조금 붙여서 위나라로 가게 합니다. 자, 위나라에 들어온 이 장의의 행동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나라에 딱 들어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나라의 민왕이 군대를 집결해가지고 장의가 어디로 갔어? 위나라에 있다고? 그래, 야, 우리 위나라를 공격하러 가자! 하고 위나라를 이제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위나라 왕은 이거 갑자기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장의 때문에 위나라가 이제 뭐 전쟁에 휘말리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위나라 왕은 장의를 불러가지고 이제 뭐라 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쟁에 휘말리게 생겼다. 그러니까 장의는 위나라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초나라의 사신인 것처럼 꾸며서 제 나라에 초나라 사신인 것처럼 꾸며서 내 사인을 보냈다. 근데 그 사인이 제 나라에 가서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야, 우리 초나라의 왕은 장애를 당신 마냥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진나라보다 우리 초나라의 왕은 장애에게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나라의 입장입니다. 이 멍청하게 당신이 장애에게 복수하려는 그 마음에 꽂혀가지고 같은 합종 동맹인 저 위나라를 치니까 그 사이에 저 진나라가 그 틈을 타서 한나라를 치고 또 한나라 안에 있는 주나라 천자의 그 제사 짓는 그 제기를 빼앗아가지고 기회를 갖게 해가지고 진왕에게 의심받았던 새로 등극한 진왕 무왕에게 의심받았던 장의를 오히려 신뢰받게 만드는 꼴이다.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냐? 동맹을 깨는 짓을 왜 하고 앉았냐 하면서 뭐라고 하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이 제나라 민왕이 아차, 내가 저기 진나라지. 이거 동맹 내가 장의를 깨면 깰수록 장의는 저 진나라의 무왕의 신임을 받겠구나. 야, 군대 돌려! 하면서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 장의는 1년 뒤에 위나라에서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장의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장의열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상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3부까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 꼭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이쪽에 구독, 좋아요 버튼 제 사진 눌러주시기 바라고 오른편으로는 이어지는 영상 바로 누르면 다음 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